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대구와 경북에도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발달하면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지난 주말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황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15도 내외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길게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구수에 따른 국장급 기구 상한이 폐지되자 경주시가 7개국으로 확대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또 경주시청을 구 경주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대규모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인구수에 따른 국장급 기구 상한이 폐지돼 현재 5국에서 7국으로 확대합니다. 도시재생본부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해 환경녹지국을 새로 만들고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시민복지국을 신설합니다. 복지 예산이 우리 금년도에 추경 포함시키면 한 5,200억 가까이 됩니다. 복지 예산이. 그래서 복지국이 신설되어야 된다 판단하에 시민복지국을 신설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복지 예산 확대에 따라 경주시는 장애인 시설팀 신설을 조직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무장애 도시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전문직 1명을 포함해가지고 또 전문직 팀장 그리고 직원 2명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경주시는 올해 말까지 중부동과 황호동을 통합하고 통합동 행정복지타운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통합타운 조성과 함께 경주시청 이전 계획도 본격화합니다. 구 경주역 부지에 경주시청을 이전하기로 하고 경주시는 부지 확보를 위해 예산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건축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해도 2천억 이상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역 부지가 한 4만 7천 평이 되는데 우리 시도 빨리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편 경주시는 야간과 휴일에 민원 서류 발급이 늘고 있다며 내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5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경주시는 최종 결정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주 도심 곳곳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의결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시민들은 환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오는 27일 최종 확정 이후 경상북도와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준하경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쟁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모든 게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경주가 마침내 해냈다며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최근 3년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몰수된 마약도 많을 텐데 이를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수 마약을 보관하는 창고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거나 몰수 마약을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등 유출 위험성이 컸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한 보건소 몰수 마약 창고로 가는 길. 지하실 잠금 장치를 풀고 창고 문을 열자 다시 철문과 쇠철창이 나옵니다. 철문과 철창에는 잠금 장치가 각각 따로 또 설치돼 있고 민원실 직원이 CCTV로 감시 중입니다. 몰수마약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선 3개의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합니다. 이 3개의 잠금 장치를 푸는데 필요한 암호는 관계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몰수 마약 보관 창고가 모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경북 남부 지역의 한 몰수 마약 보관 창고입니다. 창문 안으로 양귀비와 대마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창고는 일반 도로에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별도로 설치한 잠금 장치는 자물쇠 하나가 전부입니다. 경찰로부터 몰수된 마약을 인계받은 각 시군 보건소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이 마약들을 보관하게 되는데 보안이 허술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압수품이 분실,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이중 잠금 장치로 보관하도록 한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몰수 마약을 폐기할 때도 허점투성입니다. 가급적 경찰이 입회한 상태에서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경찰 입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경북의 시군 보건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허술한 폐기 방식도 문제입니다. 비닐 포장된 양귀비를 별도의 처리 없이 겨우 무릎 깊이의 구덩이에 묻는다거나 일반 쓰레기차에 실어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산 출신 박채하 도의원은 도내 22개 시군마다 제각각인 몰수 마약 폐기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천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마약을 폐기할 수 있는 전담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건조부터 폐기까지 한 군데서 처리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마약을 폐기할 수 있고 안전성도 좀 검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서 지난 3년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무려 2,000명. 이들에게서 몰수된 마약은 양귀비는 6만 4천여 주, 대마는 18,000g에 달합니다. 마약 사범의 일회 대마 흡입량이 0.3g인 점을 감안하면 6만 번의 흡입이 가능한 약인데 지방정부의 몰수 마약 처리 방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3대1로 물리쳤습니다. 포항은 전반 26분 허용준의 선제골과 후반 5분과 26분에 터진 스트라이커 이호재의 멀티골에 힘입어 후반 33분 김보섭이 한 골을 만회한 인천을 꺾고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9승 6무 3패, 승점 33점을 기록하며 울산에 이어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암 환자 치료에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암세포를 잡기 위해서는 주변 세포들도 따라 손상되고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에서는 이 걱정이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스트의 연구팀이 암세포 이외의 세포 손상을 최소화한 레이저 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지스트의 한 실험실. 인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물체에 레이저를 쏘자 물체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레이저의 경우 이런 산란 현상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피부 아래 암 조직에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는 인체에 닿으면서 넓게 퍼집니다. 암 조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까지 올려야 하고 레이저를 더 강하게 쏘면 암 조직 주변의 신체 조직까지 화상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레이저는 공기 중에는 직진성을 유지하지만 인체 내부의 수분에 닿으면 직진성을 잃고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레이저의 산란 현상을 막는 데 초음파를 이용했습니다. 초음파를 인체에 쏘면 인체 내부에 파장이 형성되면서 공기방울이 형성됩니다. 초음파 조직 투명화라 이름 붙은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는 거의 산란 없이 암 조직에 도달하게 됩니다. 암에 걸린 쥐에게 레이저 치료를 한 결과 8일 만에 암 조직이 소멸했고 이런 연구 결과는 SCI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제 저널에 실렸습니다. 내시경에 적용을 해서도 이제 내부에 있는 위암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암들의 깊이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저희 기술을 사용하면은 더 깊은 곳까지 치료가 가능해서 위암이나 이런 고형암 같은 큰 암들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자체를 개발한 상태에서 실험 결과가 성공한 만큼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영상에서는 6배 이상 깊이, 그다음에 치료에서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치료 깊이가 증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응용 분야 확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는 이제 저희들이 그 초음파 조직 투명화 기술이라는 게 국내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 상용화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을 할 거고요.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이 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원천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경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등에 서식하며 일본 내염을 전파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주가량 일찍 발견됐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일본 내염은 2022년 1건, 2022년 2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요즘 산책이나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이른바 플로깅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환경보호에도 참여하면서 운동 효과도 큰 플로깅에 경북 지역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효찬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은 어깨동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플로깅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출발 전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현장을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 플로깅은 스웨덴어 줍다의 플로카업과 영어 조깅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것을 뜻합니다. 교실에서 환경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엄마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아 놀랍고 뭔가 뿌듯해요. 오늘 활동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힘들지만 기분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학생들이랑 함께 수업한 환경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어깨동무 초플로깅 동아리는 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상이변이 심해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고민하다가 플로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달 학교 주변 골목길이나 공원 등을 돌아보면서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플로깅 활동, 건강과 환경 모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는 플로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청소년 기자 김효찬입니다. 농기계를 도로나 남의 땅에 무단 방치하면 강제 처분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나 남의 땅에 농기계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지자체장이 매각 폐기하거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도로나 남의 땅에 방치된 농기계는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유발했지만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돼 왔습니다. 울진군은 이달부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기저상버스 석 대를 추가로 구입해 운행합니다. 전기저상버스는 디젤 차량 대비 50% 연료비 절감 효과와 소음과 진동이 적어 노령층과 환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경북 군단이 최초로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대구와 경북에도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발달하면서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지난 주말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황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고요. 특히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15도 내외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2도, 김천은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31도, 김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22도, 문경은 2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문경은 29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출발해 낮에는 31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장마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